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비송사건 나가볼게요. 자, 비송이랑 행정사법은 일단은 여러분 약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봐야 되고 이거를 찝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비송은 총칙, 강론은 안 보시더라도 총칙은 다 보여야 된다. 아시겠죠? 총칙은 암기 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행정사법도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대한행정사회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급하시면 안 보셔도 괜찮다. 그죠? 그런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약술은 사실은 이거는 점수를 못 받으면은 이제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실무법에서 약술을 점수를 못 받으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맞춰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송은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총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순서를 보시면 저는 비송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총론이라고 해서 이제 비송사건, 민사소송사건의 의의를 쓰고 거기에 구별기준 차이점 해서 총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비송사건이 뭔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민사소송과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요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랑 비슷하게 법원과 비송대리인 요건을 봅니다. 요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송사건이 그래서 개시 유형, 진행, 기일기간, 송달, 심리, 종료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판에서 방식고지, 효력, 취소, 변경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에 대한 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별개로 비용과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자, 구별기준 및 차입점 볼게요. 자, 여러분 요 파트만 제대로 암기해 주시면은 비송이 좀 수월합니다. 사실 비송이 제일 힘든 이유는 이 파트랑 심리 파트 있죠.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의 암기를 좀 제대로 해두시고 이해를 좀 잘 해두시면 비송이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자, 볼게요. 자, 적용 범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비송사건에 적용되는 게 비송사건 절차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론으로 적여주면 좋은 거고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별기준 볼게요. 저희 시험에 9에 제가 위에 기출 적어놨죠. 구별기준 및 차이점을 쓰라고 저희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 판례를 써야 된다. 아시겠죠? 이 판례 없는 책들이 많아요. 요거 구별기준 판례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비송사건, 소송사건은 의의예요. 의의. 그래서 뭐다? 민사사건에 속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자, 법원이 후견적 감독을 하는 사건이 비송사건이에요. 법원이 후견적 감독. 그래서 뭐다? 원칙은 강론에 정해져 있다. 어떤 걸 비송사건으로 볼 건지. 근데 뭐다? 강론에 정해져 있는 거 이외에 구분이 어렵다. 그죠? 구분이 어려워서 판례가 구별 기준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죠? 왜냐하면 비송사건도 민사사건 사이의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사건이고 민사소송 사건도 뭐다? 자, 당사자 사이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민사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가 구별 기준을 정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 했냐? 보시면은 한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 신속의 필요성이 해당 사건에 있는지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긋은 게, 자, 이게 뭐냐면 공익성이에요. 공익성. 비송사건은 공익성을 띠고 절차 간이 신속의 필요성. 신속성이에요. 이게 신속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한목적적 판단은 이게 뭐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뭐다? 공익적 색채가 짙은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색채가 짙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민사사건 가운데 비송사건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럼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자, 이것도 용어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자, 직권주의. 직권주의 뭐예요? 법원 직권이에요. 법원 직권. 법원 직권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심리 대상과 범위도 뭐다? 법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다? 직권주의고 민사소송은 이거의 반대는 뭐다? 처분권주의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걸. 자, 직권탐지주의. 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법원이 필요하면 증거조사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비송사건은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사건이고, 그죠? 공익적 색채가 짙은 사건이다 보니까 진실 발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초점을 두겠다는 거죠. 그죠? 자, 신문의 비공개. 자, 비송사건은 뭐다? 비공개로 한다. 왜 비공개로 한다? 빨리빨리 하려고 신속성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아니면 뭐 공익성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보시면 되고, 자유로운 증명이다. 즉 뭐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죠? 자유로운 증명으로 한다. 자, 변호사 독점의 비채택이라고 해서 뭐다? 소송 능력자면 비송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간이주의는 뭐다? 이유기재를 생략하는 거죠. 재판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증인 감정인 신문에 대한 요거는 작성해야 된다. 요거는 작성을 하는데 그 밖의 신문은 생략한다. 그죠? 그 밖의 신문에 대한 조서는 생략한다. 그래서 뭐다? 이게 간이주의다. 이거 뭐다? 신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 항고에 의한 상소. 항고에 의한 항고에 의한 상소라고 해서, 자, 그죠? 항소라고 쓰면 안 된다. 항소라고 잘못 쓰면은 안 된다. 왜 그래요? 항소는 민사소송이고, 그죠? 우리는 뭐다? 항고 재항고다. 그죠? 그리고 재판의 기속력 배제라고 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기속력이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송은 뭐다? 비송사건인데 민사소송사건으로 신청하거나, 그죠? 소송사건인데 비송으로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최근 판례는 처리를 바라는 의사가 있다면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송사건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사건으로 잘못 신청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준다? 너가 민사든 비송이든 처리를 바라는 의사가 있다면 비송으로 보고 처리해 주겠다 이거예요. 민사소송으로 해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 관할 위반을 하면 당연히 관할법원에 이송해 주죠. 자, 관할의 의미 종류. 자, 관할은 재판권 분담관계를 말해요. 재판권 분담관계. 그래서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신급, 사물, 토지 이렇게 나뉘고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뉘고, 그래서 1심 뭐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아니면 합의부. 그죠? 단독판사일 경우에는 합의부가 2심이고 합의부가 1심일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2심이고 3심은 뭐다? 다 대법원이다. 사물관할은 뭐예요?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다? 1심이죠. 1심을 나누는 게 사물관할이다. 그리고 토지관할은 뭐다? 자, 소재지 달리하는 동종법원 사이의 재판권 분담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의의를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이 저희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할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토지관할 앞에서 본 것처럼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법원 사이에 재판권 분담관계를 말하는데, 근데 일반 규정이 없어요. 일반 규정이 없고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 제2조의 내용, 요거는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한 때의 거소지 없거나 알지 못한 때 마지막 주소지, 또 마지막 주소지도 없거나 알지 못한 때 뭐다? 재산 또는 대법원 있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 말이죠.
자, 우선 관할 및 이송. 자, 우선 관할이란, 자, 요것도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아요. 우선 관할이란 관할 법원이 여러 개예요. 관할 법원이 여러 개인데, 자, 최초 신청한 법원만 관할권을 가지는 걸 말해요. 자, 자, A, B, C가 관할권이 있어요. 근데 B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뭐다? B만 관할을 가지고 A와 C는 관할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우선 관할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송,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볼게요. 자, 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선 관할 결과, 이 말이 뭐예요? A, B, C가 처음에 있었는데 B에다 최초 신청을 해서 B가 우선 관할이 생긴 경우, 그런 결과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이 비송사건 신청을 받은 경우 뭐예요? C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또 비송사건을 또 신청한 거야. 그럼 뭐다? 최초 신청받은 관할 법원에 이송할 것이다. 그럼 뭐다? C는 어떻게 한다? B에 이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할 때 이거 관할권 다른 것에 이송했다고 각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적당한 법원의 이송, 재량 이송이라고 해서, 자, 최초 신청받거나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한 관할 법원은, 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조문 내용이죠, 이건. 자, 그래서 이송의 효력. 자, 이송 효력 보시면, 자,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송받은 법원은. 그래서 뭐다?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한 번 이송받으면 다시 또 이송 못한다. 그래서 확정된 때는 뭐다?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고, 자, 불복 뭐다? 권리 침해 당한 자는 불복할 수 있다. 항고로 불복하죠. 항고로. 관할의 지정. 관할의 지정도 뭐다? 여러분, 이거 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5점짜리로. 그죠? 그래서 제가 5점짜리 분량으로 목차 나눠서 적어 놓은 거예요. 볼게요. 자,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뭐 결정 형식으로 하고 서면 말로 하고, 그죠?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왜 창설적 효력을 가져요?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관할법원 정해주면 나머지 법원들은 뭐다? 관할권을 상실하고, 정해준 법원은 관할권을 생기니까.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있다. 자, 불복 신청 뭐예요?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그죠? 근데 뭐다? 각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척기 PFP. 여러분, 제척기 PFP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회피에 대해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그게 차이점이었다. 자, 대리인. 자, 대리인은, 자, 소송 능력자. 소송 능력자가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자, 비변호사 대리 허용이라고 해서 뭐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 능력자다. 소송 능력자.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 요게 중요하죠. 요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요게 왜 중요해요, 이게? 저희 비송사건 절차법 조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수력은 여러분 무조건 조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다?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한 때 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뭐다? 변호사 아닌 자로서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한 때 대리가 안 된다. 거죠. 자, 범위는 위임계약 취지에 따라 결정되고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 권한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뭐 요런 거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그죠? 취하, 항고, 제기 및 취하 요거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자, 증명도 여러분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도 조문이기 때문이에요. 조문. 그래서 뭐다? 자유고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뭐다? 사문서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오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자, 말로도 선임할 수 있어요. 말로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 진술 적은 경우에는 서면 작성 안 해도 된다. 그죠? 대리 행위도 이거 권한 내, 권한 받기 뭐예요? 무권 대리 행위죠. 그래서 뭐다? 내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밖의 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죠? 요거 저희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효력 쓰라고. 그리고 비송 대리권의 소멸은 어떻게 구분한다? 절차 대리인과 당사자의 사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뭐다? 요것도 기준을 두시면 좋죠. 비송 사건은 뭐다? 절차에 중단 개념이 없다. 그죠? 중단 개념이 없어서. 자, 대리인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민법을 따르니까 대리인 사망하면은 대리권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뭐다? 대리인 사망 시 대리권 소멸하고,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는 우리는 절차 중단이 없으니까, 그죠?
일신 전속적이면 종료되고 일신 전속적이 아니면 뭐다? 상속되니까 비송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 그 말이겠죠. 자, 개시 유형. 개시 유형은 자, 신청, 직권, 검사 청구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는 걸 당사자 신청 사건이라고 그래요.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는 거예요. 의해서만. 그리고 서면 구술로 하고, 법원 직권 사건은 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 걸 법원 직권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걸 법원 직권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검사 청구 사건은 뭐예요? 신청이나 직권 사건 외에 검사 청구로 개시되는 걸 검사 청구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구분을 해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절차 진행. 자, 진행은 여러분 이거는 비송사건 특징을 가져와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비송사건 특징을 가져와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권주의, 비공개, 중단, 진술, 뭐 진실 발견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비송사건의 특징 그 논점 1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셔서 쓰셔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비공개, 중단 없다 그랬고 진술도 뭐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공익성이 중요하니까 진실 발견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자, 기일. 자, 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책은 좀 길게 써 있는데 왜 그렇게 써 있냐면 기일이 2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예를 들어 기간이나 송달이 더 볼륨 있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 시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의, 지정, 통지, 변경 및 실시, 그리고 검사에 대한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의 써주고, 그죠? 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비송행위를 하기 위해 정한 일정한 시간을 말하고, 지정은 어떻게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해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쓸 게 많으면 생략해도 된다. 3, 4, 5번. 3, 4, 5번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기일의 통지도 뭐다? 통지 어떻게 한다? 송달로 통지하는데 소재지 불명이면 뭐다? 소재지 불명이면 공시송달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도 된다. 그죠? 교부송달 원칙, 간이송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및 실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테니까 이거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나올 건지. 저희 시험에 기일이 20점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기일이 20점으로 나왔으니까 기간 및 송달도 20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기일이 또 20점 쓰라고 그대로 나올 확률은 적으니까, 그죠? 아니면은 기일, 기간, 송달을 한꺼번에 20점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목차 조정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간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데 계산은 민법에 따라서 하고 신축 부과기간 정할 수 있어서 법정기간은 신축, 불변기간은 부과기간 넣는 거고 그래서 추후보완이라 그래가지고 지키지 못한 경우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이거 뭐예요? 저희 심판 청구 기간이죠. 심판 청구 기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사유 소멸한 날로부터 그거잖아요. 그게 불변기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변기간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심판 청구 기간 이런 게 불변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중요한 기간이 불변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기간이 불변기간이고 원칙적으로 그래서 변경이 안 된다. 변경이 안 되는데 뭐다? 법으로 이렇게 부과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만 가능한 거다. 불변기간은. 자, 송달. 송달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왜 조문 내용이죠. 그래서 조문 내용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송달에 의하는데 소재지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을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의 방법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요거 보셔야죠.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시한 날부터 2주 효력 발생. 근데 같은 사람한테 하면 뭐다? 다음 날 효력 발생. 이게 공시송달이다. 자, 심리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당장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비송에서. 자, 볼게요.
심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행정심판으로 생각을 하면 뭐예요? 본안심리예요. 본안심리. 처분의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것처럼 뭐다? 비송사건도 청구인의 주장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다?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건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건관계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관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조사를 해야겠죠. 사실조사. 그래서 사실확정 절차로 대부분이 사실관계 조사 절차예요. 심리가. 그러니까 뭐다? 심리는 결국 뭐 하는 거다? 사실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심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심리니까 사실조사를 위한 원칙이 있고 사실조사를 위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라고 해서 심리는 신문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으로 하고 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임의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의견 진술을 들어야 되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비공개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뭐다?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을. 그죠? 근데 신문기일은 뭐다? 뭐 말로 신문한 경우에는 지정 통지한다. 자료는 뭐다? 구속되지 않는다. 직권주의니까 직권탐지주의고 또 검사는 뭐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참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일도 통지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건 형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관계 결정을 위한 자료 수립집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인정의 원칙이다. 작년 저희 시험에 나온 거. 이게 사실 인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게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권주의는 뭐다? 자료 수집과 책임의 권한은 법원에 있는 거. 직권탐지주의는 뭐다? 사실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법원 직권, 법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있는 게 사실 인정의 방법입니다. 사실 인정의 방법. 자, 사실 인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의 탐지와 증거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탐지와 증거조사. 그래서 사실의 탐지는 뭐냐면 증거조사 이외의 사실 인정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 탐지는 방식도 없고 강제력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 적합한 형태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뭐예요? 자유롭다. 그죠? 까다롭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뭐예요?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뭐다? 인증과 감정에 대한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하는데 뭐 증인 감정의 신문은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 학설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저희 시험에 증거조사가 2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20점짜리로. 그래서 그때 볼륨 있게 쓰라고 제가 이걸 넣어둔 거고 만약에 20점짜리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뭐 볼륨 있게 쓰는 게 아니면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만 드리면 자 원래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은 서증, 검증,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의 다른 방법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것도 증거조사예요. 근데 우리 법은 뭐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뭐다? 인증과 감정만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얘네들 민사소송법처럼 증거조사로 봐야 되냐? 아니면 준용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실탐지로 볼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탐지로 보자는 견해와 증거조사로 보자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뭘로 간다? 법대로 간다. 법대로. 이것만 일단 준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증거조사로 본다. 즉 뭐다? 인증과 감정만 증거조사로 보고 나머지는 다 사실탐지로 본다. 법대로 간다. 법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뭐다? 증거조사 이외의 사실인정 방법 뭐예요? 서증, 검증 이런 거 전부 다 사실탐지로 보고 인증과 감정만 뭐다? 증거조사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하시면 편하니까. 그래서 뭐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 뭐다? 촉탁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조서 작성은 뭐다? 필수적이다. 이게 뭐예요? 뭐가 필수적이란 거예요? 증거조사만 필수적이라는 거죠. 증인 감정인의 신문에 대한 것만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임의적이다. 즉 사실의 탐지에 관한 조사 방법 신문은 임의적이다. 그죠? 자, 심증 정도. 자, 심증 정도는 뭐예요, 여러분?
법관이 확신을 가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법관이 확신. 즉 뭐다? 원칙은 뭐다? 증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증명이 뭐냐면 자, 엄격한 그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고 해서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자, 소명은 뭐예요? 말로 소명하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뭐다? 소명은 법에 있어요. 법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에만 소명으로 하고 원칙은 다 증명으로 하여야 돼.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명 방식. 사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증명 방식이에요. 방식. 얘는 심증 정도고, 그래서 심증 정도가 원칙은 증명으로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법관에 확신이 들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 자유로운 증명 방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증명 책임은 뭐다? 이거 증거 제출 책임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주관적 증거 제출 책임은 없는 거다. 객관적 증명 책임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시간이 없네요. 자, 종료사유. 종료사유 뭐가 있다?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사망에 의한 종료 이렇게 있고, 그죠? 이거는 뭐다? 요거 적어 주셔야 된다. 재판의 고지. 종료 시기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게 뭐다?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시항고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아서 통상항고를 하는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눠서 뭐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뭐다? 확정과 동시에 종료하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 통상항고인 경우에는 뭐다? 고지와 동시에 종료한다. 요거. 자, 신청. 자, 신청의 취하 포기가 있죠. 취하는 뭐다?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직권 사건으로는 취하로 절차 종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포기는 뭐예요? 포기는 안 된다. 대신에 항고권 포기는 된다. 그거죠. 이것도 뭐다? 사망에 의한 종료도 일심 전속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종료된다. 자, 고지 방식. 자, 요거 재판의 종료 요거 적는 거 빼먹지 말아 주세요. 요거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판 방식은 결정으로 하고 이거 기재사항은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기재사항. 그런데 원본, 정본, 등본 이건 뭐다? 조문이기 때문에 요건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본과 정본 등본 요거 적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판사가 서명 날인하고 신청서 또는 조서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뭐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 원본에 가름할 수 있고 판사의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뭐 정보대는 법원이 찍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고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고지받은 자한테 재판의 효력이 생기는데, 자, 요거 방법 요것도 적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왜냐면 조문이니까. 이거 조문이니까. 그래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뭐 고지 방법 이런 거 부기하고 도장 찍어야 되고 촉탁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사람에게 한다. 자, 여러분 요거 적어 주셔야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 이거 재판의 효력은 말 그대로 효력이니까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는 무조건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력, 집행력 이런 것들은 의의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취소 변경 볼게요. 취소 변경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자, 취소 변경이 여러분 뭐예요? 자, 취소 변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항고에 의해서 취소 변경하는 게 있고, 19조 1항에 따라서 취소 변경하는 게 있고, 사정 변경에 의해서 취소 변경하는 게 있어요. 결국 뭐다? 재판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취소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조 1항에 의해서는 뭐냐면 이게 원시적인 거다. 그래서 재판이 원시적으로 위법 부당할 때 취소 변경하는 게 19조 1항에 따른 취소 변경이다. 그래서 뭐 직권으로 하고 1심 법원만 할 수 있고 시간 제한은 없는데 뭐다? 실체 재판이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있기 전에 하는 게 19조 1항에 의한 취소 변경이다. 그래서 사건관계 변동 생기고, 그죠? 자, 항고심은 뭐예요? 재판이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항고심에서는 소멸하겠죠. 심판 대상이. 그래서 종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변경은 뭐예요? 변경은 일부 취소와 적극적 변경이 있다 그랬죠. 제가 심판에서. 똑같이 일부 취소면 뭐예요? 일부 취소하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항고심에 계속되어 진행되겠죠. 근데 완전 새로운 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내용이니까 항고심에 2심된 게 없어지잖아요. 그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심판 대상 소멸에 종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 변경의 제한. 자, 이것도 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신청에 의하여만 하는 재판에 있고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에 의하여만 하는 재판은 뭐다? 각하한 재판은 신청이 아니면 취소 변경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각하는 뭐다? 기각도 다 포함된다. 즉시 항고는 뭐다? 항고 기간이 있는 게 즉시 항고잖아요. 그죠? 그만큼 빨리 하려고 만들어 둔 게 즉시 항고 제도니까. 그죠? 신속성을 위해서 즉시 항고로만 불복하게 하였기 때문에 즉시 항고가 가능한 항고심은 뭐다? 취소 변경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정 변경. 사정 변경은 뭐예요? 19조 1항이 원시적으로 취소 변경하는 거였다면, 원시적으로 재판에 위법 부당해서 취소 변경하는 거였다면 사정 변경은 뭐다? 후발적 위법 부당이에요. 후발적으로 재판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취소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19조 1항이 뭐였어요?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면 19조 1항에 따른 취소 변경을 못했잖아요. 그거를 보완하는데 실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효과가 있다? 계속적 법률 관계에 적용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고. 자, 항고도 이것도 기준으로 보면, 자, 중요한 거 보면 통상항고가 원칙적으로 우리는 다 통상항고예요. 통상항고는 뭐가 통상항고였죠? 기간 제한이 없으면 통상항고고, 즉시항고는 뭐다? 기간 제한이 있어요. 법으로 즉시항고로 하겠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 즉시항고예요. 그래서 뭐다?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항고를 즉시항고라고 한다. 제항고는 뭐다? 2심에서 3심 가는 항고, 그걸 제항고라고 한다. 그래서 최초 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 이게 뭐예요? 이게 2심의 결정이에요. 2심의 결정. 그에 대한 항고를 제항고라 하고, 특별항고는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하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항고. 이게 특별항고입니다. 요 중간 내용은 이제 암기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항고 방식. 자, 항고권자 요거 빼먹지 말고 써주세요. 항고권자 써주시고, 항고기간은 자 똑같이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가 원칙이고, 예외는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 제기는 뭐다? 서면 원심법원 제출이고, 기재사항은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제기 효과가 중요하죠. 제기 효과가 저희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다? 확정 차단의 효력, 말 그대로 뭐다? 확정이 안 되는 거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은 항고 들어가게 되면 확정이 안 되고 2심 효력이 있고, 그다음 뭐다? 집행부정지였다. 집행부정지라고 해서 행정심판이랑 똑같죠.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다?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은 명할 수 있다. 취하 포기는 뭐였다? 서면 신문기일에 만료할 수 있고, 포기는 서면으로 한다. 취하 포기는 즉시 종료한다. 내용이었죠. 자, 항고 재판. 자, 원심법원 제도의 고안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원심법원이 원재판을 경정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뭐다?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니까, 그죠? 원심법원이 한 번 더 빨리 판단해 준다. 그죠? 그래서 뭐 사건 보라,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항고 재판과 불복해서 원칙적으로 뭐다? 차이점이죠. 기존의 비송사건과 차이점. 이유를 붙인다. 이유를 적고, 그죠? 그리고 요거 원결정 취소 변경은 그 재판 취소 변경에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왔었죠.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 내용이고, 이게 뭐다? 요게
불변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뭐다? 적용되지 않는다. 요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는 뭐다? 과태료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한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2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고라고 하는 거고요. 절차 비용. 자, 비송사건에서 비용이란 절차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범위를 이렇게 보면 요거는 여러분 요거 생략하셔도 됩니다. 어떨 때 생략한다? 부담과 재판을 둘 다 20점 안에 쓰라고 했을 때는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뭐 수수료 이외의 비용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논점은 뭐다? 절차 비용의 부담이겠죠. 부담. 이게 중요 논점이라서 그래서 뭐다?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 사건은 뭐 신청이니 검사 신청 법원 직권으로 개시된 사건은 뭐다? 국고에서 한다고 해서 그 뭐예요?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부담 원칙이다. 예외로 뭐가 있다? 법률에서 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자가 부담하고 관계인이 부담하도록 명하면 그 관계인이 부담하고 그죠? 만약에 공동 부담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정당한 경우도 있으니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고에 의한 비용의 채당이라고 해서 국고, 법원이 직권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대신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자, 비용에 관한 재판. 요것도 요건만 보시면 돼요. 요건. 비용에 관한 재판은 어떻게 하냐면 재판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건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하고 금액을 확정해서 하여야 한다. 근데 이 필요는 무슨 말이냐? 예납자 및 지출자, 부담자가 다를 때 하는 걸 말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뭐다? 비용에 대한 사건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요거 생략하셔도 괜찮고 금액을 확정한다는 것은 뭐다? 부담자와 예납자, 지출자에게 상환할 금액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재결문이 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뭐 갑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과태료 볼게요. 과태료 일반은 암기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했고 재판을 보셔야 됩니다. 과태료 재판. 과태료 재판은 이제 정식과 약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과 약식이 있어서 개시는 뭐다? 직권으로 하고 관할은 뭐다? 과태료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래서 주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다? 우리법 2조 비송사건절차법 2조가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정식 재판. 자, 요것도 똑같아요. 뭐 방식 신문에 의하고 비공개로 하고 근데 뭐다? 정식 재판의 차이점은 뭐다?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돼요. 요게 필수적인 절차고 그리고 이유를 붙인다. 그리고 즉시 항고로 불복한다. 정식 재판에 대한 불복은. 그래서 뭐다? 즉시 항고니까 그죠?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게 기존 항고와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또 차이점이죠. 아시겠죠? 자, 약식도 정식과 차이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정식은 이제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듣지 아니하고 하는 걸 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 심리에 의하고 약식에 대한 불복은 뭐다? 이의 신청으로 한다. 이의 신청으로. 그래서 이의 신청으로 하는데 똑같이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이의 신청하면 효력을 잃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다? 진술을 안 듣고 하는 거고 약식은. 그래서 뭐다? 다시 진술을 듣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 안 된다. 그거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뭐였다? 처음에 약식을 했어요. 약식을 했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정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게 이의 신청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당사자 진술 안 듣고 할 수 있고 안 듣고 하는 거고 얘는 진술 듣고 하는 거다. 그게 차이점이었고 또 하나 뭐였어요? 불변금이에요. 불변금. 자, 맨 처음에 약식이 예를 들어 300이었다. 300으로 결정 났다. 그러면 정식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죠. 그죠? 불이익 변경금지가 뭐예요?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죠. 그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되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500, 500이 된다. 근데 정식에서 항고심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 700으로 바꾸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부담과 집행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비송 사건은 집행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안 되는데 과태료 재판과 비용에 관한 재판처럼 급부를 명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있다 그랬었죠. 자, 요거 중요도 한번 찝어 드릴게요. 비송. 자, 비송. 말로 해드릴게요. 자, 논점 1, 비송 사건과 민사소송 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S급. 그리고 우선권 할매 이송 A급. 그리고 비송 대리인 A급. 자, 절차 개시 유형 이거 S급. 그리고 기일 B급, 기간 송달 A급, 심리 B급, 종료 사유 B급. 자, 방식 고지 S급. 효력 A급, 취소 변경 S급. 자, 항고 종류 방식 A급, 재판 B급, 절차 비용 부담 B급, 그리고 비용에 관한 재판, 과태료 다 B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볼게요. 자, 사법 이거 먼저 말해드릴게요. 자, 사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법은 이건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사실 제가 찝어드리는 게 이게 뭐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행정사법은 이 논점 중에 하나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다 보셔야 된다. 자, 자격과 결격 사유 A급. 그리고 업무신고 있죠. 업무신고. 논점 3부터 논점 6까지가 다 업무신고 파트거든요. 요거 다 S급. 그리고 논점 7, 8이 권리의무 파트예요. 권리의무 파트 A급. 그리고 논점 9에서 논점 10. 이게 지도감독 파트거든요. 요거 A급. 그리고 벌칙. 논점 11과 12 과태료. 이게 S급. 그리고 법인 설립에서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업무신고 업무수행 방법 A급. 그리고 소속행정사 경업행위 금지, 합병 해산 설립인가 취소 요거 A급. 그리고 사무소 등 S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여러분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행정사법은 보실 때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 조문 목차예요. 조문 목차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냐면 1장, 2장, 3장 이게 다 조문 목차입니다. 조문. 제 책 뒤에 보면 조문 목차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자, 행정사법은 여러분 위반 시효과 이거 보셔야 돼요. 위반 시효과. 그래서 위반했을 때 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항상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법 나온 스타일이 뭐냐면 법령상 이렇게 나와요. 법령상. 이렇게 나왔을 때 시행령 신규칙 적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사 법령상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 법상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가 대부분인데 간혹가다 법령상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업무 법령 있어요. 업무 법령 있고, 자, 업무 신고도 법령 있어요. 업무 신고도 법령 있고, 그리고 업무 처리부 작성과 밑에 보시면은 사장에서 업무 처리부 작성과 교육 요거 법령 있다. 법령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도 감독에서 업무 정지 이것도 법령 있다. 업무 정지. 제 책에는 다 법령 포함돼서 적혀 있습니다. 자, 과태료도 법령 있다. 그리고 설립 절차도 법령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상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법령이 있는 조문들은 당연히 써주면 점수 훨씬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행정사법은.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업무 작년에 나왔으니까 가능성 높지 않겠죠. 가능성 높지 않지만, 자, 3조 있죠. 행정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요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제가 이거 말하지만 1장 논점에 있는 게 행정사 아닌 자예요. 그러니까 행정사 사무소가 아니라 행정사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가 있고 행정사 사무소가 있고 행정사 합동사무소가 있고 행정사 법인이 있어요. 각각에 따른 금지사항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제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뭐다? 행정사 아닌 자는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고 그건 뭐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또 뭐다? 뭐였어요? 비슷한 명칭 쓰면 안 된다. 그죠? 비슷한 명칭 쓰면 뭐다? 과태료 100만 원, 500만 원 중에 중한 500만 원 때린다. 그죠? 그게 행정사에 대한 거였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논점 5번 볼게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건 뭐다? 행정사 사무소와 행정사 합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뭐다? 사무소는 하나만 할 수 있고 합동사 사무소 뭐 정의 나와 있고 또 사무소 뭐다?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각각 상근해야 된다. 그게 있었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업무정지 사유였다. 업무정지 사유. 그리고 사무소 명칭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써야 되고, 그죠?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뭐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명칭 쓰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과태료 500. 근데 뭐다? 글자랑 분사무소 표시 안 하면 행정사가 잘못한 거니까 과태료 100. 그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볼게요. 법인. 자, 법인의 논점 17번 32페이지 사무소 등 지금 이것만 한번 쭉 모아서 보는 거예요. 자, 행정사 법인은 뭐예요? 똑같이 의의는 똑같이 외우고 주사무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그죠? 각각 한 명 상근해야 되는 거는 합동사무소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다? 글자 사용하고 분사무소 표시해야 되고 똑같이 과태료 100만 원. 그리고 뭐다? 비슷한 명칭도 똑같이 과태료 500. 그렇게. 그래서 뭐다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 제 책은 각각 분설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쓸 수 있어야 된다.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목차를 예를 들어 뭐 주사무소, 뭐 분사무소 그렇게 잡고 그리고 글자 사용과 뭐 분사무소 표시 그리고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라고 해서 대목차 이렇게 3개 잡고 그죠? 각각에 대하여 행정사 그죠?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쭈루룩 쓸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도 연습해 보시라. 자, 행정사 자격과 결격 사유 볼게요. 자, 자격과 결격 사유는 뭐예요? 요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문제 내기 좋으니까 그죠? 알고 계셔야겠죠. 저는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저는 그냥 피파 금고에는 뭐 공자만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령 후견인, 그리고 파단 선고 받고 복권 받지 않은 사람, 금고는 뭐다? 금고 해가지고 3년, 2년 유예 기간. 그리고 뭐다? 공은 뭐다? 공무원 파면해임, 자는 뭐다? 자격 취소 3년. 그렇게 업무 신고. 자, 업무 신고 나온 지 좀 됐어요. 업무 신고 제가 아까 S급이라 그랬죠. 자, 업무 신고도 요거 보시면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시행령 내용이 사실 특별하지 않아서 암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고, 자격증 있어야 되고, 행정사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뭐다? 요거 다 문서로 증명되는 거니까, 그죠? 실무교육 수료증 있고, 자격증 사본 있고, 행정사에 가입 회원증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구비서류 낼 때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그리고 위반 시효과 빼먹지 마시라. 위반 시효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수리거부는 그대로 보시면 되죠. 요거는. 그래서 기간이 여러분 계속 안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저는 나중에는 A4 용지 한 장짜리에 그냥 기간 나온 것만 쭉 적어놓고 그것만 계속 봤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기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신고확인증. 신고확인증은 요건 암기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발급, 재발급, 대여등 금지, 이 자격 취소 요거 뭐다? 요거 두 개가 위반 시효과예요. 요거 두 개가 위반 시효과로 목차를 잡고 암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가장 세게 본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자, 사무소 설치 이전 신고 요거 받고, 자,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도 세트예요.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좋다.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 크진 않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요걸 세트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전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간 중요하죠. 10일 보고 뭐 확인증 발급해서 통지해야 되고 사유 승계되고 과태료 사유다. 과태료 사유. 폐업, 휴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폐업 같은 경우 요거는 뭐다? 저는 재처분효과 승계 그 조문을 가지고 여기 와서 써놓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쓰는 게 여의치 않으면 예를 들어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한꺼번에 쓰라 그랬다. 그러면 요건 생략해도 됩니다. 요건 생략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다. 자,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이제 저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사무직원의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칙을 통째로 묻지 않고 쪼개서 물었다. 그죠?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만 쪼개서 내도록 물었다. 그러니까 벌칙도 통째로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통째로 나올 수도 있겠죠. 통째로 다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금지 행위처럼 쪼개서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직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금지 행위도 기출해서 그렇게 물었으니까 100만 원과 1년 이하 1천만 원으로 벌칙을 이렇게 목차를 따로 나눠서 적었다.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위임으로 해서 외워서 위임을 거부. 그죠? 그리고 한쪽 양쪽에서 쌍방위임. 그리고 업무 범위. 그러니까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다? 위임 유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외운다. 그리고 1년 이하 1천만 원은 선전 광고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전은 뭐예요? 내가 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허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선전하면 안 되고 광고는 뭐다? 잘못된 정보, 과장된 정보로 해서 소비자가 오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권리 의무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업무 처리부 작성이랑 교육이 시행령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된다. 그죠? 요거는 이제 시행령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감독상 명령이 왜 이거에 들어가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업무 처리부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상 명령 중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안 속하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안 넣어도 괜찮은데 감독상 명령 중에 업무 처리부 제출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실무교육, 행정사 교육도 이것도 시행령 내용인데 이거를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고 주의할 건 뭐예요? 요 과태료 100만 원 뭐다? 연수 교육을 안 받는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실무 교육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실무 교육 안 받으면 여러분 실제로 뭐예요? 그냥 행정사로 개업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연수 교육은 행정사로 개업을 했는데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안 받으면은 과태료 낸다는 거고, 실무 교육은 아예 받질 않으면은 개업 자체를 못 하니까 과태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자격 취소와 감독상 명령. 자, 자격 취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자신 업징 이렇게 외웁니다. 자신 업징. 그렇게 외우면 편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신고확인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의 업무 그리고 징역형 확정 이렇게. 감독상 명령은 뭐예요? 뭐예요? 뭐 업무상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보고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감독상 명령이라고 하고 어기면 어떻게 한다? 업무 정지하거나 과태료. 그래서 500만 원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는 없죠. 그래서 업무정지가 이게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있는데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행정심판에서 가중적 제재 처분이에요. 이게 가중적 제재 처분 기준이에요. 시행 규칙으로 되어 있는 가중적 제재 처분 기준. 그래서 협의의 청구이익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 이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 횟수마다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요거 되고 둘 이상 하면은 무거운 거 하고 감경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목차를 각각 적지 않으시고 그냥 이 동그라미 1, 2, 3, 4로 해서 축약해서 적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개별 사유 및 기준. 자,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제 책 안 보신 분은 요거 1, 2, 3회 위반 시 그러니까 횟수가 가중될수록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그래서 처음 할 때 2개월, 두 번째 위반하면 4개월, 세 번째 위반하면 6개월. 이 말이에요. 요 콤마로 개월수 적혀 있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횟수마다 가중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외울 때는 뭐 그죠? 이렇게 외우면 된다. 뭐 2개, 상근, 휴업, 보수회, 따로, 그리고 감독상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업무 정지 받아서 사무실 휴업하고 보수 없이 따로 명령받아 상근했다 이렇게 외워요. 제 여기 써 있어요. 여기에 오른쪽 위에 쬐끄맣게 써 있죠. 저는 이렇게 문장으로 외웁니다. 업무 정지 사유를.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 위반 시효과 이거는 이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 자, 요것도 이제 여기에 왜 들어가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소속 행정사 등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소속 행정사 법인 구성원은 업무 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이 아니어야 한다. 요게 있어요. 요게 법인 구성원, 법인 소속 행정사의 요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행정사 법인에서 그죠? 그 법인 구성원 요건 보충해야 되죠. 6개월 내 보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설립인가 취소 사유죠.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설립인가 취소, 뭐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하면 안 되고 자격 취소, 벌칙 이렇게 들어가 있다.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요거는 여러분 요거 다 암기하고 계시죠? 지위는 승계되고 처분도 승계되고 위반 사유도 승계된다. 근데 이제 어떤 걸 틀리지 말으셔야 된다? 처분 승계는 뭐다?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쟁의에 신고하면 그래서 기산점이 처분일이고 위반 사유 승계는 뭐다? 처분이 없으니까 기산점이 언제예요? 폐업 신고한 날이 기산점이에요. 폐업 신고한 날부터 업무쟁의 신고한 날까지 1년을 넘은 경우. 그러니까 넘으면 뭐예요? 넘으면 위반 사유 승계 안 되는 거고 넘지 않으면 승계되는 거고 얘도 뭐예요? 처분일부터 1년 이후에 업무쟁의 신고하면 뭐다? 행정처분 승계 안 되는 거고 1년 이내에 하면 승계되는 거죠.
자, 벌칙. 벌칙은 이렇게 외우면 된다. 3년, 1년, 100만 원. 그래서 3년은 뭐예요? 과중한 거, 나쁜 거. 그래서 업무, 행정사 업무를 하면 안 되고 행정사 아닌 자가. 그리고 신고 확인증을 대여하면 안 된다. 요거를 가장 나쁘게 본다. 1년이야 1천만 원은 뭐다? 저는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자, 금지행위로 봐요. 요거 금지행위. 요거 다 금지행위죠. 아니죠. 요거 두 개 금지행위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외웠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수비신 성광정 이렇게 외웠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거 프린트 보시면. 그래서 뭐 수임 제한 규정, 비밀 누설, 그리고 신고, 업무 신고, 선전,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이렇게.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거는 저는 보경 금지행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2번부터 5번까지를 금지행위 중에 위임 있잖아요. 업무 위임 거부, 쌍방 위임, 그리고 위임 범위 벗어나서 권리관계 분쟁, 그리고 위임 유치 금지행위 중에 이렇게 중복해서 외우고, 보경은 뭐다? 보수의 반대급부 경업 금지 이렇게 외웁니다. 양벌 규정은 여러분 요거를 빼먹지 말고 적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양벌 규정을 항상 빼먹지 마셔라. 항상. 자, 과태료도 이렇게 보면 쭉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칭칭 감독 손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찡찡대지마 감독이 더 손해야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비슷한 명칭, 감독상 명령, 그리고 손해배상 보장 조치, 손해배상 보장 조치 이렇게죠. 그렇게 외운다. 100만 원은 저는 그냥 요거 이렇게 이전 신고, 글자, 표시, 뭐 업무 처리부, 연수 교육 이렇게 그냥 키워드로 외웁니다. 100만 원 이하는. 그리고 요거 부과 기준. 요것도 뭐다? 업무 정지 처분 기준처럼 시행령이 있는 거다. 근데 얘는 뭐다? 시행령으로 돼 있다. 시행 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심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는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협의의 청구이익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부가징수 재검토 이거 돼 있고, 요거 규제 재검토 요것도 넣어주시면 좋다. 요거 목차 빼먹지 마시고, 이게 왜냐면 보칙에 있는 거니까. 자, 법인 설립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이 있는데 뭐다? 얘가 시행령이다. 얘가 설립 등기가. 그래서 이때 실제 시험에서 행정사 법령상 설립과 설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설립과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9회 법령상이라고 나왔죠. 그때 요거 적는 거였다. 아시겠죠? 자, 업무 신고와 업무 수행 방법. 업무 신고는 사실 행정사의 업무 신고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게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만 위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다? 자, 결격 사유, 실무 교육 이수, 자격증 보유, 행정사의 가입은 똑같은데 이게 다르다. 인가받고 설립 등기를 이걸 추가로 또 해야 된다. 법인은 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업무 수행 방법. 자, 요거 조문이니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나온 적 있죠. 요거 대놓고 물은 적 있어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하고 업무마다 담당 행정사 지정해야 된다. 업무마다 지정해야 돼요. 업무마다 지정하고, 단 소속 행정사를 담당 행정사로 지정할 경우 어떻게 한다? 법인 구성원과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방식은 뭐다? 서면에 법인 명의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 날인한다. 그죠? 그래서 그 법인을 대표한다. 지정 업무에서.
법인은 사실 어떤 게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속 행정사 등 해가지고 행정사 고용, 요건, 요건 보충 이렇게 저는 적어놨는데, 자, 소속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법인은 고용할 수 있는데, 자, 고용했을 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신고를 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업무 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이면 안 되고 뭐다? 따로 사무소 두면 안 된다. 당연히 소속 행정사가 행정사 사무소를 따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요건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요거를 결한 경우 6개월 내 보충해야 된다. 보충 못하면 어떻게 한다? 설립인가 취소 사유다. 자, 경업금지. 경업금지 요거 나온 적 없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 경업금지. 자, 법인 구성원, 소속 행정사 또는 법인 구성원은 자,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사 법인은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결국 행정사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저희법 제2조에 있는. 그래서 소속 행정사 법인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업금지라고 해서 자, 소속 중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못한다. 다만 법인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그거. 그래서 위반 시 효과는 알아두셔야 되고. 자, 합병 해산 설립인가 취소는 요건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설립인가 취소는 뭐예요? 저희 자격 취소 사유 있죠. 자격 취소 사유에 대응해서 보시면 편해요. 저는 자격 취소 사유 자신업증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여기 뭐다? 설립인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C는 신고인증 대여인데 여기는 뭐다? 법인 구성원 요건 6개월 내 보충. 업은 뭐다? 똑같이 업무정지 기간. 징은 뭐다? 징역형 확정이었는데 여기도 뭐다? 법령 위반. 그렇게 보고 있다.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자, 17번 논점. 자, 사무소 요거 봤었고, 자, 손해배상 보장 조치. 요것도 시행 명내용이 있어요. 요것도 명내용 요거. 요게 뭐다?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공탁, 그리고 행정사 수 1천만 원 곱하거나 뭐다? 법인당 1억 원. 요거 손해배상 보장 조치. 그래서 위반 시 효과는 500만 원 과태료다. 그거. 준용 규정은 뭐 이렇게 있다. 요거는 이제 암기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빨리 나가느라고 봤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거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심판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 중요하니까 한번 꼭 참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